네, 금융 경제 이 세상 재밌는 이야기 시동익입니다. 네, 설 명절 연휴 오늘 첫날인데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보내고 계실까 궁금합니다. 자, 저희가 설 특집으로 오랜만에 준비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자라는 사명감을 갖고 출범한 경제구조대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커밍 순! 네, 두 분 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경제구조대 네, 큰형님 오른팔 우리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님 오셨습니다. 박수! 안녕하십니까. 얼마나 많은 경제적 또 민생적 고통을 겪고 계십니까. 안 그래도 어려웠는데 비상계엄 사태, 내란에 서부지부 폭동 사태까지 정말 경제나 민생을 보면 악재야 악재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이번 설 명절을 계기로 우리들의 마음도 조금 따뜻해지고 소비나 지출도 조금 더 늘어나고, 그러나 소비와 지출 늘어나면 하니까 소득이 늘어나야 되는데 뭔가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서 우리 국민들의 소득이 증대돼서 마음껏 소비도 더 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반드시 만들기 위해서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거의 뭐 대선 출마 선언문 같은. 예, 출정이다. 이제는 출정이다. 네, 경제살리로 가자. 네, 광순의 덕덕방 대표님 이광수 대표님 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광수입니다. 여러분 너무 요즘 마음고생도 심하시고 또 몸고생도 심하신데 또 안 소장님 말씀처럼 설날을 또 계기로 해서 보름달처럼 대한민국이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가 밝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오래간만에 모였는데요. 앞으로는 또 이번 계기를 통해서 자주 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오랜만에 왔기 때문에 잘들 지냈어?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네. 독자님들이 계신데 어떻게 지내셨는지 짧게, 왜냐면 이제 우리 할 얘기 말고 동정이 예.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안 소장님 헤어스타일이 좀 예, 저기 산뜻해지셨는데? 너무 바빠갖고 머리를 예. 못 잘랐어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예. 그래서 제 설맞이 벌초를 좀 아주 세게 진행했고요. 네. 그래서 짧은 늘 어디서 자르시더라? 그 뭐 있잖아요. 그 블루클럽입니다. 예. 또 거긴가요? 10번 자르면 한 번 공짜. 정말 이렇게 한번 누적될 때마다 아직은 블루클럽 있긴 있는 거죠. 그럼요. 블루클럽이 한때는 진짜 많았는데. 남성 전용 이발소는 여전히 그래도 예. 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네. 10번 자르면 한번 공짜이기 때문에 이제 한 7번째, 8번째 스탬프가 찍힐 때는 굉장히 막 마음이 설렙니다. 앞으로 한두 번만 더 하면 한번 공짜구나 하면서 근데 이제 뭐 블루클럽도 그것도 꿀팁이죠. 10번 하면 한번 공짜인 게. 근데 저는 이번 이제 어떻게 지내냐. 안진걸 TV가 20만 명이 돌파했다. 우리 지금 구국의 방송 안진걸 시동익기가 TV가 20만 돌파. 시동익기가 예. 14만 4천 명인데 네. 사실 시동익기 컨텐츠가 저희들보다 훨씬 좋거든요. 시동익기는 100만 원 빨리 가야 됩니다. 고맙습니다. 안진걸 TV는 이제 이번에 제폭 구민 네. 폭정을 제거하고 백성을 구하자라는 정신으로 뭐 1인 시라든지 네. 집회라든지 시민들의 각종 이 비상계엄과 이 또 위헌 불법 내란 사태에 대해서 시민들의 행동을 열심히 보도했더니 네. 정말 새로운 독자들이 막 구독자 들어오고 네. 오, 안진걸 TV가 있었네요 하면서 네. 근데 이제 또 중간중간에 또 제가 경제 민생 관련 프로그램도 있고 그러니까 많이들 들어와 주셨더라고요. 정말 고맙고요. 임센식당 TV도 6만 원 돌파했더라고요. 네. 우리 시동익기 프로덕션의 임센식당 TV 6만 돌파인데 제 꿈이 시동익기가 최소 50만, 안진걸 TV 한 30만. 100만 돼야죠. 예. 그러니까 일단 소박한 예, 꿈으로 올해 상반기에, 예, 상반기에, 그다음에 예. 임센식당 TV가 10만, 네. 상반기에 이렇게 동반약진하자. 네. 그리고 이광수 대표님에게도 이광수 TV를 하나 만들어드리자. 그렇죠. 네. 유튜브 상에서 뭔가 준비 중입니다. 차분하게 본인이 네, 네. 혼자 잘할 수 있는 그런 많은 분들이 경제나 민생과 부동산에 대해서 아주 더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아니, 또 새해 소망 이야기. 안진걸 소장님 그 최근 근황을 왜 여쭤봤냐면 저희가 이제 오래 봤습니다만 솔직히 스케줄이 옆에서 볼 때 이게 사람 스케줄인가 AI 기계 스케줄인가 싶을 정도로 솔직히 살인적인 스케줄을 늘 하셨거든요. 예. 일정도 바쁘시고 하는 일도 많으시고 또 다 사실은 이 열과성을 다하고 계시니까. 네. 근데 그러고 끝나고 나면 꼭 지역 경제 챙기시는 일까지 하시는데 동네 문제는 경제 뭐냐? 너무 파탄 나서. 아니 근데 제 말씀은 챙겨야죠. 그런 스케줄을 하시면서도 제가 진짜 신기하다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저보다 더 오히려 쌩쌩하셔요. 그래서 아니 저 끝없는 에너지는 어디서 나오는 건가? 아니 이게 진짜 말씀은 늘 그게 걱정도 되면서 한편으로 안심도 됐거든요. 근데 근데 약간 진짜 요새 이 한 달 계엄 사태 이후로 제가 지금까지 본 일에 가장 안색이 안 좋으시고 옆에서 볼 때 좀 걱정이 많이 됐어요. 그것은 계속 이제 밖에서 네. 일을 시하거나 또 막 경찰들이 방해를 하니까 거기 막 항의하거나 또 그러면서 이번 또 독감이 굉장히 네. 무서웠잖아요. 지독했잖아요. 저희는 뭐 내란성 불면증, 그렇죠. 내란성 소화불량, 네. 내란성 조울증, 내란성 핸드폰 탐닉증, 그렇죠. 내란성 감기 몸살까지, 예. 독감까지. 예. 제가 다 걸린 거예요, 그것을. 아 독감 아우. 걸리셨을 때 그러니까 그 아무래도 와중에? 잠자는 아이고. 시간도 부족하고 예. 밖에 계속 서 있더니 독감도 걸렸네. 주사 맞고 약 맞고 괜찮으니까 또 나가면 또 찬바람 쐬면 또 그날 밤새 기침하고 네. 안 낫고 한 20일 고생했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볼 때 이주간 진짜 너무 아니시네. 이번에 걱정됐더라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예. 건강이 참 소중하다는 계기도 됐어요. 그냥 감기랑 몸살 독감이 시달리니까 만사가 귀찮고 지금 일단 완쾌는 되신 거예요? 지금 거의 나왔죠. 아니 근데 완쾌되고 나도 그 전에 컨디션 100에 도달했어요? 아니면 아직도 좀 거의 많이 이제 못합니까? 90% 정도 지금 도달해서 네. 심길전으로도 네. 이발도 하고 우리 시동익기 설명들 방송도 나오고 이제 앞으로 네. 그리고 근데 제가 이것도 있어요. 이제 두 분도 이야기하기 전에 이 와중에도 네. 그래도 세상을 바꾸고 정권을 바꾸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네. 일단 우리가 챙겨야 될 청년과 서민들은 챙기자 해서 꿈수저 청년 장학기금 꿈은 그랬죠. 많은데 네. 돈이 없는 청년들 네네. 10기 10명 아우, 벌써 이번에 10기, 10명이나 모았어요. 10기까지 왔어요. 10명에서 10기 10명을 선정해서 1인당 300만 원 아이고야. 장학금을 지원했습니다. 네. 그러다 누적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74명 아이고야. 2억 2,200만 원을 야. 돌파했고요. 그다음에 홍길동은행 네. 또한 245명 1인당 10만 원. 네. 여기는 이제 정말 긴급 생계비가 필요한데 네. 정말 10만 원이라도 무상으로 지원 받아야 될 음. 딱한 사정이 있는 분들한테 10만 원씩 245명 그래서 그것도 누적이 1,000명이 넘어가가지고 네. 이제 1억 이상이 이제 지원이 되고 그래서 명절 후에도 네. 3월달에 구청장학금 11기 네. 한 10명 모으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홍길동 예. 명절 때 또 돈 다 쓰거나 너무 힘든 분들 있잖아요. 네. 그분들한테 명절 후에 한 200명이라도 1인당 10만 원씩 긴급 무상 생계 지원금 홍길동원의 프로젝트도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솔직히 얘기해서 옆에서 볼 때 걱정될 정도로 몸이 축날 정도로 본인은 상당히 힘들게 사시면서 거꾸로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는 아낌없이 또 이렇게 기부하는 네, 모습 아니- 보니까 이거 어떻게 뭐 노벨 문학상이라도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많이 모자라는데요. 그래도 우리 청년들과 서민들을 생각하면 예. 저희가 조금 더 사정이 나은 예. 민생 시민단체들이나 네. 또 조금 더 사정이 나은 동료 시민들이 네. 뭐라도 이렇게 제가 함께 아무튼 하죠.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안진걸 TV 다시 한번 구독해 주시고 거기 또 후원 계좌 있으니까 거기도 또 보내주시고 예, 감사합니다. 선물도 좀 막 보내주시고 고맙습니다. 안진걸상 힘내시도록 좀 해주시고 예, 고맙습니다. 이광수 대표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일단 네. 그 안징월 TV를 열심히 봤고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집회 시동이키를 많이 보셔야죠. 집회 현장 항상 보여주시고 예, 예. 또 저도 이제는 참석한 적도 있지만 예. 이제 뭐 일정 때문에 못 가면 항상 안진걸 TV 틀어놓고 또 펑디 열심히 또 촬영해서 아, 우리 고생하셨을 것 같아요. 예, 안젤 TV 이제 예. PD님도 PD님. 수고 많으시고 네, 요즘 그래서 오동현 변호사 오동현 TV까지 붙어가지고 어. 또 신규 TV가 하나 생겼어요. 아. 같이 시너지를 내면서 아. 열심히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많은 시민 여러분처럼 저도 탄핵 이후 뭐 그다음 비상계엄 이후로 그러니까 마음이 좀 진정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항상 이렇게 붕 떠 있는 느낌, 예. 뭔가 좀 불안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평상시 일상의 기본을 완전히 지금 그렇죠. 잃어버렸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불안하고 그리고 뭐 안정이 안 돼요, 잘. 네, 답답하고. 그런 이제 약간 이때 계속 걱정되고 심리적 상황이었는데 요즘 제가 약간 또 한 가지 하고 있는 건 아무래도 이제 경제가 우리나라가 네. 힘들고 이러니까 여러 군데서 조금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일들이 있어서 특히 민주당 중심으로 뭐 경제 비상위원회라든지 네. 이런 것도 어떤 많이 중요한 생기고 저 위촉 뭔가 네. 뭘 받으셨죠? 자문위원, 저 지금, 예, 자문위원 예, 이쪽 예. 되신 예. 거죠. 네. 너무 잘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 한 2개 정도 위원회 생겼는데 가서 또 발언도 하고 네. 그러니까 저는 제 역할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어떤 그럼요, 역할이냐면 그럼요. 네. 그러니까 좀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역할. 네. 그러니까 전 이해관계가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뭐 산업이라든지 아니면 정치에 이해관계가 없으니까 진짜 우리나라 경제 그리고 서민들 뭐 이런
입장에서 네. 잘 해보자 예. 그런 차원에서 열심히 또 그런 일들 해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사실 이광수 대표님의 이 전문성은 뭐 우리가 두말할 필요가 없는데 가끔 깜짝깜짝 놀라는 거는 그 통찰 거기에서 나오는 어디서도 들어본 적 없는 새로운 아이디어, 제안 이런 걸 지금 사실은 저희가 많이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끼리 얘기할 때 말고 사실은 진짜 힘이 있는 부서에 힘이 있는 기관에 이게 실려서 이게 진짜 국가든 경제든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민주당에서 어쨌거나 중요한 위원회 이제 타이틀을 그렇죠. 좀 그래도 가지고 계시니까 좀 민주당이 좀 이광수 대표님 말씀이나 이런 것들 좀 새겨 듣고 해서 좀 진일보한 정책이 좀 많이 나오고 할 수 있도록 좀 우리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응원해 드립니다. 네, 이재명 대표님이 이제 실용 얘기를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방점을 좀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는 실용이고 네. 저희도 계속 대한경제 부흥에서 그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민생의 실용은 결국에는 우리도 예. 예를 들어서 투자도 하고 아끼고 절약하고 네. 그래서 일종의 돈도 모으고 이런 네. 얘기인데 그러니까 거기에 사실은 이제는 정치도 그렇고 민주당도 좀 네. 얘기를 듣기 시작해서 또 네. 보람도 느끼고요. 네. 저희 또 책 많이 보셨더라고요. 그래서 또 저 요거 좀 얘기할게요. 네. 우리 좀 잡아요. 아니 먼저 우리 제주도 가서 대한경제 붕에 북콘서트까지 하고 왔습니다. 이 와중에도 제가 네. 세월에 그렇죠. 제주도 예. 가서 예. 저 북콘서트도 하고 대한경제 제주도 민생 부흥회. 경제도 챙기고 대한경제 붕에 예. 죽지 않았습니다. 근데 깜짝 놀랐어요. 네. 제주도에 진짜 많이 오셨잖아요. 200명 가까이 와. 오셨고요. 엄청 오고 책도 그날 뭐 수백 권 팔리고 수백 건 팔리고 제주경제도 또 제가 살렸고요. 그렇죠. 네. 1박 2일간 그냥 여기저기 맞습니다. 한 업체만 다 합치면 한 10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저 또 감기까지 걸려갖고 막 감기약도 막 사러 다니고 그 다음에 박수동 대표님하고 저하고 매불쇼 가가지고 또 네. 대한경제 붕괴가 비상계엄과 내란 사태 최대 피해자가 출판 시장이거든요. 네. 사람들이 책을 안 봐버리는 거예요. 그럼 다 유튜브 보고 예. MBC 뉴스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출시하고. 지금 안진걸 선생님 들고 계신 저 책, 저희 셋이 낸 책, 다시 그쪽으로 보여주세요, 피디님. 예, 저거 여전히 뜨겁게 사랑을 예. 해주셔야 됩니다. 범 베스트셀러권이 있습니다. 다양한 여전히. 경제에 살려주시고 스테디셀러로. 네, 스테디로 쭉 거의 예. 고전의 반열에 올려주시고 예. 또 이제 그 사이에 새롭게 오, 나온 책도 또 하나 더 소개해드릴게요. 너무 좋습니다. 예. 이광수 대표님이랑 또 홍사원 기자님이랑 예. 또 저랑 해서 엮은 자본이 말하지 않는 자본주의라고 야. 해서 약간 그 자본주의의 속살을 저희가 파헤치는 책을 또 한번 냈으니까 요것도 좀 여러분 설 명절에 왔다 갔다 하실 때 주문해서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책은 좀 특이한 게 저희가 직접 출판사에 가가지고 초판에 전부 다 친필 사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문 받으시면 딱 넘겨보시면 이게 인쇄 사인인가? 그게 아니고 아닙니다. 직접 손으로 쓴 사인이 다 들어가 있어요. 와, 그거 한 10시간 걸렸나 그거 봐.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한 독자들도 계세요. 그래서 예. 사인 있잖아요. 예. 침으로 이렇게 해보는 진짜요? 분들이 있어요. 진짜로요. 그래서 잉크가 네. 번지면 친필 사인이구나. 네. 그럼 훨씬 그 정성을 좋아하고요. 네. 안 번지잖아요. 에이 인쇄했네. 이렇게 조금은 예. 그래도 좋긴 하지만 그렇죠. 실망하신 분도 있는데 직접 사인이면 친필 사인. 진짜 정성이죠. 직접 행거를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 천군이나 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 사인을. 초판을 몇 개 했는지 모르겠는데 한 초판을 최소 저희가 다 1,000권, 2,000권 하실 텐데 다 사인을 직접 벌써 했습니다. 다 팔렸겠죠. 지금쯤 여러분들의 네, 도움이 성원으로 필요합니다. 몇 건 안 남았으니까 빨리 절판되기 전에. 대한경제 부흥회랑 자본이 말하는 자본주의가 이건 윈이라는 책입니다. 그렇죠. 보니까 네. 대한경제 부흥회는 정말 우리가 경제와 민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주식, 부동산, 네. 뭐 금융 또는 좋은 정책, 생활비 꿀팁. 네. 근데 이 보니까 제가 자본만한 자본이 대충 봤는데요. 항목만 봤는데도 최근 경제 이슈가 다 망라되어 있어요. 네, 네. 대한민국의 예. 최근에 주로 여야 간에 음. 또는 뭐 진보 중도 보수 간에 또는 경제 주체들 간에 네. 있었던 여러 가지 핫 이슈들, 또 맞습니다. 논란들, 논쟁들이 총정되어 있어요. 네. 제가 제일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유, 아니면 제가 사야죠. 이건 사야죠. 자, 그럼 한 이제 5권 사서 저희가 이제 임세은 소장도 공부 좀 시키고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동정 얘기는 좀 이제 했다 치고 예. 우리 독자님께 인사는 했다 치고 사실 이제 새해 음력으로 치면 뭐 새해인데 우리가 뭐 어려운 정치 얘기는 좀 이따 이제 한다고 치고 일단은 경제 얘기를 먼저 해드리고 가면 사실은 이제 친척들도 좀 모이고 또 부부간에도 또 연휴에 모여서 우리 한 해 올해 살림 어떻게 살아갈까 이게 늘 걱정인데 이광수 대표님께는 2025년도 부동산 전망 한번 들어보고
안진걸 소장님께는 민생경제와 우리 가정경제 살림 예. 한번 여쭤볼게요. 일단 대표님, 이광수 대표님 늘 듣는 질문이시겠습니다만 그래도 올해 부동산 1년 전망 한번 해보고 예, 영리하게 우리 가정에서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되나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예. 여러분 잠깐만요. 휴대폰, 인터넷, 정수기 가만히 두면 최대 128만 원 손해입니다. 휴대폰 전환 지원금 최대 50만 원, 인터넷 TV 최대 48만 원, 가전 렌탈 최대 30만 원까지 현금을 설치 당일에 약정 끝날 때마다 꼬박꼬박 받을 수 있습니다. 법에서 정해준 지원금이니까 당연히 받아야죠. 전국 가입자 수 1위 아정당, 가장 많은 가입 수당으로 현금을 최대로 줄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곳보다 혜택이 적다면 차액의 120%를 보상해주는 제도까지 있습니다. 24시간 365일 밤낮 없이 전화, 카톡, 무료 상담, 초고속 설치까지도 가능합니다. 아이폰, 갤럭시도 최대 지원금에 주문 당일 발송됩니다. 이사, 청소도 유명한 홈 서비스 전문 기업 아정당. 휴대폰, 인터넷, 가전, 렌탈, 이사, 청소까지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 나의 보험 가입 상태를 믿을 수 있는 정직한 보험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체크해서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를 소개합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미 가입된 보험이 적합한지 체크해서 꼭 필요한 보험 계약들은 잘 유지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불필요한 보험이나 부족한 부분은 고객의 현재 상황에 맞게 보장 분석을 도와드립니다. 가입 보장은 크고 폭넓게, 보험료는 저렴하게 최적의 보험 상품을 추천드립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35개 손해보험, 생명보험회사를 취급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한 회사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무조건 보험료가 비싼 상품을 추천드리는 게 아니라요, 고객에게 가장 필요하고 합리적인 상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합리적인 제안을 드리니까요, 결정은 보험 소비자가 선택하시면 됩니다. 무엇보다도 양심적인 보험 전문가가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고객의 상황에 맞게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마이보험 체크에 연락하셔서요, 무료로 상담 받으시고 합리적인 보험 설계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홈페이지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 또는 카카오톡에서 마이보험체크로 채널 추가, 또는 대표전화 1800-7917입니다. 잠깐 여기서 중요합니다. 지금 마이보험체크를 사칭하는 회사들이 엄청 많다고 합니다. 속지 마세요. 진짜 마이보험체크는요, 주황색 요 손마크, 요 주황색 손마크를 꼭 확인하시고요, 1800-7917 요 대표번호가 맞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동이키 우리 구독자 여러분, 보험은 마이보험 체크! 예, 영리하게 우리 가정에서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되나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예. 올해는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과거하고 다르게 드라마틱하게 좀 변동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일단 가격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격을 보면 상반기보다 하반기로 갈수록 하락폭이 좀 커질 것 같아요. 네, 지금도 가격. 사실은 조금씩 이제 빠지고 있는데 하반기로 갈수록 더. 네. 오케이. 예. 그래서 근데 이제는 최근 한 2년 전에 가격이 많이 빠진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때하고 다른 양상이에요. 어. 뭐냐면 그때는 예를 들어서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한 30% 정도 하락했는데, 예. 이제 그렇게 하락할 수 있는데 가격이 폭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빠지는 물건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냐면 한두 건이 빠졌어요. 예. 그래서 내 집 마련하고 싶어도 네. 금매 잡기가 사실 쉽지 않았거든. 예. 근데 올해 하반기부터는 매물이 그럼 많을 거다. 그게 좀 달라서 네. 오히려 무주택자분들 내 집 마련하시기에 훨씬 더 좋은 시장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이유가 있어요. 네. 그 이유는 뭐냐면 과거하고 다르게 지금 집을 파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예. 그 파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뭡니까? 장기 보유자가 많아요. 네, 집을 오랫동안, 네. 특히 10년 이상 보유했던 네네네. 아파트를. 네. 근데 이분들이 그러니까 워낙 집을 많이 갖고 있어요. 네. 근데 그분들이 이제 내놓기 시작했다는 거, 매물이 증가한다는 거고. 네. 두 번째는 또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고령자들의 매물이 증가하고 있어요. 어허.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은 고령 세대는 소득이 감소하고 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투자로라든지 어쨌든 아파트를 들고 있는데, 들고 있다고 해서 돈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거를 팔아야 되는데 네. 그런 시점에 대해서 이제 많이 생각하는 거죠. 아. 그렇게 되면 매물이 훨씬 더 증가하고, 네. 그러면 시장의 공급이 증가하는 거니까 당연히 가격의 하락폭이
하락폭이 커질 뿐만 아니라 그런 하락하는 물량도 많아질 수 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조금 이제는 저희가 생각할 게 이제 수요 측면에서는 어쨌든 윤석열 정부가 가계부채를 통해서 부동산을 이렇게 좀 받쳐왔단 말이에요. 그랬죠. 그런데 지금 가계부채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이 거의 뭐랄까요? 그 목에 차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계부채가 더 증가하기는 되게 힘들다. 여러 네, 가지. 네. 그리고 금리도 사실 쉽게 안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가계부채로 떠받쳐온 부동산이 이제 균열이 좀 생기는 거죠. 특히 수요가 위축되면서. 네네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시장의 전망은 그렇게 하시는데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우리가 또 있지 않습니까? 네. 내 집 마련한다. 그렇죠. 사실 안 소장님이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것도 내 집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일가구주택에 성공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세입자일 때보다는 훨씬 마음이 안정적이네요. 안정되고 네. 또 집에서도 예. 무슨 기부야, 무슨 투쟁이야, 집부터 사고해 라는 식구들의 언성이 이제는 없어졌습니다. 그렇죠. 물론 요즘에는 빚부터 갚고 해! 이제 집 일가구주택 청약되니까 이제는 빚부터 갚고 해! 빚이 지금 산더미인데 뭐하고 다녀! 라는 건 있지만 그래도 확실히 일가구주택은 네. 서민 중산층 가정에는 큰 그렇습니다. 행복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진짜 안심해요. 네, 그렇습니다. 이사 다니지 않고 그 전월세 폭등에 시달리지 않는다는 건 참. 그렇죠. 예. 네. 그래야 사람들이 그러니까 안 소장님도 저희가 보는 것처럼 네. 훨씬 더 진보적일 수 있어요. 제가 볼 때 경제적으로 안정이 돼야 네. 저는 더 진보적일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럴 수 많은 있습니다. 분들이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이럴 때 내 집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이제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저희가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우리 집, 내 집 어떻게 마련하지? 네. 이런 구체적인 정보를 또 시도있게 나와서 야. 제가 또 말씀드린 시간을 한번 알겠습니다.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실 이제 네. 가격은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우는 것만 해도 결국에는 수요 그리고 공급 두 개인데 공급 사이드에서 볼 때는 그게 뭐냐? 매물이 늘어나면 공급이 늘어나는 그렇죠. 건데 그렇죠. 지금 이 대표님 말씀은 그동안 10년 이상 장기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사실은 지금 매물 던져도 각종 비과세 혜택을 이제 보는 사람들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는 고연령으로 넘어가서 이제 추가 소득이 좀 어렵다. 또 그런 분들은 사실은 경험이 많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 이쯤이 꼭지다. 지금이라도 던져야 된다라는 맞아요. 그런 어떤 매물들이 이제 나온다. 그렇죠. 그럼 공급에서는 매물이 증가한다. 그쵸. 가격 하락 요인이고 그렇죠. 수요 입장에서도 사실은 그동안은 자기 돈으로 집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대출 정책을 통해서 집을 사야 되는데 어쨌거나 대출은 이제 한계에 다다르고 있고 당국도 적어도 부동산으로 흘러가는 거는 이제 막겠다는 그렇습니다. 상황이니까 그렇습니다. 소위 말하면 대출에 근거한 가수요, 추가 수요는 확실하게 줄어드는 그쵸, 국면에 들어간다. 그쵸. 그럼 매물 늘어나고 수요 딸리면 그렇죠. 결국에는 가격은 하방으로 간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리한다고 보면 이제야말로 이제 싼 가격에 실수요 대신 우리 보통 서민분들이 또는 이제 내 집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는 매수를 준비하고 본격적으로 전략을 세울 때다.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이제 전망이고 제가 부동산을 얘기하고 자산시장 얘기할 때 제 바람을 얘기 드릴게요. 네. 제 바람은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투자로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이번 시장의 변동을 통해서 집을 팔고 근데 2배 올랐잖아요. 네. 그러면 1, 2억 싸게 팔라 이거예요. 예. 괜찮다. 네. 그렇죠. 어? 그래도 매덕이 남는 그렇습니다. 분들이 수두룩하잖아요. 그래서 왜냐면 우리나라 맞아요. 서울의 네. 아파트에서 52%가 투자로 갖고 있단 말이에요. 네. 예. 근데 이제 그렇게 돈 번 사람들은 팔고 네. 그런데 그 집을 예를 들어서 무주택자분들이 사서 네. 우리나라가 그럼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냐면 자가 점유율이 올라가요. 그렇죠. 지금도 50%가 안 되죠. 그렇죠. 서울은 48%. 서울이 50%가 아직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만큼 자기 집에 사는 사람들이 없다는 예. 건데 자가 보유율이 자가 점유율이 올라가면 부동산 시장이 자연스럽게 안정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제가 바라는 부동산 시장이에요. 예. 그러니까 저는 집을 투자로 사든 다 좋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내 집에 거주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래야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좋아지고 예. 그래야 자산 시장 예를 들어서 주식도 그래도 하게 그렇죠,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님 뭐라고 얘기하시면 부동산에 투자하는 거 말고 주식이라든지 자산에 다른 자산에 투자해서 이런 선순환을 만드는 구조를 만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려면 부동산 개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부동산 개혁의 가장 큰 출발점은 뭐냐면 자기 집에 사는 사람들의 비율을 올려야 돼요. 맞습니다.
이제 절호의 기회가 오고 있다. 아하. 여기에서 만약 집가에 빠질 때 그래서 정책도 이제 좀 더 무주택자한테 좀 맞춰지고 네네. 그러면 집을 사기 좀 좋아질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근데 이런 시기를 잘 해서 정권 빨리 바꿔서 예. 저는 진보 정부가 들어서는데 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유일한 시대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동안에는 그러네. 정말 안타깝게도 그랬죠. 우리 민주개혁 진보정부가 들었으면 희한의 부동산 가격 사이클이 항상 못 좀 잡아서 어떤 그런 네. 측면을 그래서 봤는데. 사이클이 또 맞아요. 불운한 것도 있고 그래서 그걸로 내내 시달리고 그랬죠. 지금도 맞습니다. 그걸 싫어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진짜 좋은 이런 거예요. 뭐든 할 수 있는 거.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면요, 진짜 경제 정책이 너무 쉬워질 수 있다. 저는. 네. 그래서 빨리 정권 바꿔서 이 부동산 하락기를 잘 대응하고 네. 이런 것들을 선순환으로 만들 수 있는 경제 정책 이런 거 필요하겠다. 역시 네, 네. 그런 생각을 인사이트가 합니다. 있는 말씀 네. 주셨고요. 아니 주변에 저도 이렇게 알아보면 네. 진짜 예를 들면 계약은 지금 많이 줄었어요. 네. 이 비상계약 내란 사태 때문에 부자든 중산 서민들은 다 안 사고 있었어요 요즘에. 지금 계약이 안 돼요. 거래량이 그러니까 뭐 거래량이 확 줄어들어요. 확 줄었어요. 예. 그래서 정권 바뀌면 하반기에 거래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왜냐면 이제 원래 뭐 꼭 보복 소비 뭐 이런 말 안 해도 네. 풍선 효과든 뭐든 하반기에 생길 수밖에 없고. 네. 그다음에 부자들의 매물은 저는 늘어난다고 보는 게요. 지금 윤석열 정권 지난 거의 3년 됐잖아요 이제. 네.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돼서 부자들도 가처분수도 지금 없어요. 그래서 어르신들 중에 집 두 채 갖고 있거나 뭐 유주택인데 조금 더 저렴한 데로 이사 가려고 하는 분들은 그런 수요가 늘어났어요. 예. 그런 요인이. 네네네. 왜냐하면 정말 가처분도 필요한 거예요. 예. 너무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에 비상계약 내란 때까지 그렇죠. 경기 불안까지 붙여지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 또 집 팔아야죠. 두 채면 한 채 팔고. 그렇죠. 이건 대표님 말씀처럼 이미 매덕 받는데 뭐 시세보다 뭐 1억 안팎이라도 싸게라도 내놓으면 그러면 또 귀신처럼 알고 좀 저렴하고 매물 나왔다고 또 사러 저 무주택층들이나 아니 무주택주택이랑 서민주택 사면 되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하향 안정화되면서도 거래가 좀 안정화되는 활성화되는 저도 그걸 꿈꿔봅니다. 네. 그리고 또 일단 그 안희걸 소장님께는 사실 명절 앞두고 네. 늘 저희한테 명절 경제 꿀팁 이거 주거든요. 이번에 또 뭐, 꿀팁 정리된 거 혹시 아니 있을까요? 뭐 많죠. 네. 지금 이 명절 와중에도 예를 들면 자동차세가 6월달, 10월달 나오는데 1월달에 한꺼번에 내면 문재인 정부 때는 10%까지 할인됐어요. 네. 근데 이것도 약간의 부자 감세인데 서민 증세인데 네. 지금 5%로 줄어들긴 했어요. 아. 그래도 자동차세 50만 원이면 5%면 2만 5천 원이잖아요. 네.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 우리 대한경제국에서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투자하고 주식이나 부동산 공부해서 열심히 잘 투자하자. 그래서 투자를 통해서 세상도 바꾸고 부자도 되자 했는데 투자를 하려면 월급이든 뭐든 소득이든 아니면 뭐 특별 같은 뭐 저금이든 뭔가 늘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생활 속에서 이런 꿀팁들을 싹 알아가지고 맞아요. 아끼면 네. 그게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또 첫 번째가 자동차세 한 번에 내자. 자동차세를 1월 달에 그냥 1월 1월 달에 27일이니까 얼마 없네? 온라인으로 예. 신청해도 되고 그러니까 예, 예. 31일 마지막 날 해도 되고 31일이 네네네. 평일이니까 네. 휴가 동안 못 하시면요. 아, 그러면 며칠 안 남았습니다. 저도 꿀팁입니다. 강동구청 자동차를 전화했더니 예. 10,000원 가까이 네. 할인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네. 다행입니까? 자동차 50만 원인 분들은 25,000원 할인 받고. 그러니까 어차피 낼 네. 거 이건 그냥 그럼요. 진짜 거저입니다. 예, 이런 거저. 거 챙기셔야죠. 완전 예. 거저죠. 그다음에 그 고속도로 통일 면제 이건 네. 문재인 정부 때 시작을 했죠. 저희가 고속도로는 완전 거북이 도로가 되니까 예. 명절 때는 네네. 면제해달라 그래서 1월 27일 0시부터 네. 1월 27, 28, 29, 30, 네. 4시까지 네네네. 이때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통행 예. 면제됩니다. 네. 그러면 부산이라든지 뭐 여수 기준으로 하면요. 예. 그다음에 뭐 중간에 친척 만나러 간다든지 성묘로 그렇죠. 갈 때 고속도로 이용까지 하면 네. 많게는 5, 6만 원도 그럼요, 면제가 그럼요. 됩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그거 네, 정말 맞아요. 중요한 꿀팁이죠. 네. 그러니까 그 기한을 맞춰서 사용해야 되니까 네. 1월 17일 0시인데 0시 전에 진입해라는 게 아니고 시작 때는 네. 미리 진입했다가 9시나 1월 7일 밤 9시나 10시에 갔는데 나갈 때 0시면 돼요. 아, 네네. 1월 30일은 또 나갈 때 12시가 아니라 12시 이제 1월 안에? 30일은 24시 네. 그 안에만 들어오면 들어오면 돼요. 되고. 그래서 입사 시간 지나도 1시에 나가거나 2시에 나가고 3시에 나가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이걸 알아놓으면 이걸 또 헷갈리는 분도 그렇네요, 있어요. 그렇네. 네. 그래서 0시에 나 이런 사람 봤어.
6시 갔어. 네. 11시 59분에 그냥 지나가 버리더라고. 아하. 에휴, 그냥 갓길에 한 몇만 원 1분만 버렸네. 갓길에 1분만 있었어야죠. 그러니까 아. 그걸 이제 무심하게 놓치는 네. 나는 그냥 좀 일찍 갈게 가보는데 차도 좀 네. 막혔어. 네. 근데 보니까 11시 58분 59분이면 그때는 0시 이후에 나가기만 해도 된단 그렇죠, 말이죠. 그렇죠. 나가면 해도 된단 말이죠. 네. 기다렸다. 근데 0시 전에 나가면 적용 안 되는 거 네, 시작할 그러니까 때. 아무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시간을 잘 예, 활용해서 그걸 확인해서 이것도 깨알같이 27, 아낍시다, 28, 우리. 29, 30 네. 4일입니다.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1학기 때 대학 등록금 또 지금 다들 등록하셔야 되잖아요. 네. 수시는 이미 곧 등록 절차 시작할 거고요. 네. 정시는 1월 말에 네. 지금 합격자 발표되면 6월 달에 다 등록하거든요. 네. 참으로 다행히 제가 계속해서 노력을 해가지고 원래 소득 8분위까지만 국가장학금이 지급되는데 네. 올해부터는 소득 9분위까지 아. 그래서 오. 무려 50만 명의 대학생이 새로 늘어납니다. 네. 물론 소득 9분위는 비교적 상대적으로 중상층 정도니까 국가장학금 규모는 1년 100만 원이에요. 근데 100만 원도 못 입니까? 그럼요. 사실 소득 9분위 때 있는 분들도 대부분 부모님들이 맞벌이하고 맞벌이하다 보니까 차 2대 있고 네. 그러다 보면 그게 자산으로 잡혀갖고 소득 9분위로 편입되신 분들이 많거든요. 특히 다자녀가 많아요. 네. 2명, 3명, 4명. 그렇죠. 그러면 다자녀가 있다는 것은 엄마 아빠가 조금 더 일도 많이 할 거고 그럼 그럼요. 소득이 줄죠. 소득으로는 더 그러니까 많을 소득으로는 수도 많은 걸로 있는데 나오고 지출은 차도 많지. 2대 있으니까 자산도 네. 많은 걸로 나와. 근데 지출이 지출은 많아요. 아이 하나 이제 뭐 셋, 넷 주세요. 지출이 3배, 4배 많은데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이런 집들이 9분위로 잡혀가지고 예. 국가장학금은 한 푼 못 받는 거예요. 네, 네, 네. 소득 8분에 해도 350만 원이 나오는데 맞아요. 그럼 소득 8분에 더 잘 살아. 9분위보다. 왜? 네. 난 350 받았는데 9분위 두 분은 한 번도 못 받는 거야. 네네네. 다자녀들도. 예. 그래서 다행히 이번에 여러분 저희들 계속 촉구했더니 소득 9분위까지 올라갔다. 확대됐다. 그래서 아니 그 소득 분위를 인당으로 나눠서 해야겠네. 그죠? 이게 이제 그러면 가정으로 안 하는 되나요? 거죠, 가정으로. 그러니까 가정 말고 왜냐하면 예를 대학생이 들어서 자기가 독립한 대학생이면 네. 독립세대면 그렇게 할 텐데 대부분은 부모랑 같이 사니까 네. 부모 자산과 소득까지 네. 합쳐갖고 네. 그렇게 해서 따집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것들 그 잊지 정도? 마시고요. 네. 또 있어. 제가 우리 항상 맨날 잊어먹으려 그래. 어카운트 인포 앱은 지금이라도 까셔야 됩니다. 네. 어카운트 인포, 예. 휴면 예금, 휴면 보험금 싹 알려주고 바로 현금화해주고 신용카드 포인트 싹 알려주고 바로 현금화하고 네. 가까이 있는 ATM기 가까이 있는 지점도 다 알려주고 그다음에 만약에 내가 지금 계좌를 정지해야 될 상황이면 계좌를 일괄 정지도 시켜주고 정말 이것은 네.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가장 잘된 서비스입니다. 네. 문재인 정부 때 만들었는데요. 어카운트 인포 금융결제원이라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정식 어플입니다. 네. 그래서 어카운트 인포 앱을 깔면 다시 한번 휴면 예금 보여주고 돈 바로 현금화되고 휴면 보험금도 자기도 모르는 보험금이 있을 거거든요. 그거 현금화되고 네. 특히 많은 국민들이 5년이 지나면 소멸해버린 신용카드 포인트 지금 당장 들어가서 아마 1월 27일 오늘 나중에 댓글 하면 나 3만 원, 나 몇십만 원 있었다는 분들이 있어요. 꼭.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중요하냐? 그 돈도 중요하지만 그게 나중에 하자면 소멸시 5년이 지나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말 저한테 200만 원 정도 날린 사람 전화 왔어요. 음. 제 말 들었어야 되는데 깜빡했다고. 네. 그랬는데 5년 지나버렸대. 예. 아이고. 200만 원 또. 아이고. 아차 한 달 졸금을 날려버린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어카운트 인포 앱도 어카운트 인포 앱입니다. 금방 깔 수 있어요. 예. 네. 또 이렇게 꿀팁까지 들어봤는데 네. 두 분이 부동산 말씀 하나 더 있어. 말씀하세요. 하나 더 있어. 그다음에 명절 이제 그 차례 비용할 때 이번에도 네. 조사를 해보니까 고물가 때문에 사상 최대치로 이제 수입물가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고환율 때문에 이 네. 비상계엄 사태 때문에. 그래서 백화점하고 대형마트에서 차례상 준비를 하면요 무려 40만 원에 나와요. 근데 여러분 전통시장 30만 원밖에 안 됩니다. 무려 10만 원 차가 나요. 네. 그러니까 물론 백화점 대형마트를 더 선호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나는 죽어도 가겠다 하는 분들은 거기 가겠지만 어디 갈까 고민이 되시면 요즘 전통시장들도 주차도 잘 되고 그렇죠. 배달도 해주고 네. 또 신용카드도 더 대부분 받으니까 맞습니다. 오히려 전통시장 가서 전통시장은 또 30만 원에다가 약간만 말만 잘하면 약간의 덤까지 주기 때문에 실제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보다 조금 더 네. 비용을 더 세이브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거 일단 말씀드리고. 근데 이제 두 분이 뭐 부동산 얘기나 우리 민생 꿀팁 얘기해 주셨는데 평소 같으면 막 받아줬고 그래 이렇게 하면서 오늘 희망차게 경제 얘기를 할 수도 있을 텐데 솔직히 지금 아까 우리가 살짝 얘기했습니다만 마음이 그런 마음이 여유가 참 없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우리가 또 서로 앞두고 이런저런 얘기 하겠습니다만 전국 얘기를 뭐 그냥 두런두런 안 할 수가 없는데
현장에서 지금 거의 음. 뭐 2달 내리 지금 그 탄핵 관련한 1인 시위도 하시고 집회도 다녀오셨는데 예. 요즘 전국 어떠세요? 또 엊그제 현재 재판도 있고 했는데 뭐 저기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기각되니까 걱정하는 네.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그러니까요. 같은데요. 그건 원래 이제 그분은 임기가 너무 짧았고 계속 나쁜 일을 많이 할 것 같으니까 나쁜 일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직무정지한 측면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탄핵 심판할 때 인용이 안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많은 분들이 걱정했습니다. 이미. 근데 그래도 4분이나 방통위와 2인 체제는 5명의 합의제 기관인데 2인이면 그건 과반도 안 되고 그다음에 합의제인데 마치 그 합의제가 비합의제 독임제라 그러죠. 뭐 예를 행안부 장관 네. 이상민이 행안부에서 정권을 행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운영되는 건 문제라고 4분이나 지적했어요. 만약에 최상목 대행이 원래대로 여야 합의가 됐으니까 마은혁 재판관까지 헌법재판했으면 5대4가 났을 거예요. 네. 그럼 과반 이상이 지적을 했다면서 이인숙의 독주를 막을 수가 있죠. 근데 그래서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너무 걱정 마십시오. 뭐 이번에 뭐 탄핵 재판에서 윤석열 피의자나 김용원 피의자가 막 지들끼리 말 맞춰갖고 쏘려 하는데 그게 다 범죄 자백이라는 게 대부분의 지금 법률가들의 해석입니다. 네. 말 들어보면 뭐 국회에 경고를 하기 위해서 했다는 등 뭐 야당이 경고를 하겠다는 그래도 갑자기 아니다 국민에게 호소하기 위해서 했다는 등 계엄령이 아니라 개몽령이라 막 의원을 막 끄집어내라는 게 엄청 아니고 하니까. 요원을 끄집어내라고 그렇죠. 그랬다는 동. 의원을 끌어낸 거야 요원을. 그러니까 헌법재판관 그 보수적인 헌법재판관들까지도 다 혀를 차고 실소를 금하지 못하더라고요. 네. 자세히 보니까요. 그래서 그리고 그렇게 말한 거 있잖아요. 네. 뭐 야당에 경고하기 위해서 국회가 엉망이어서 또는 뭐 국민에게 호소하기 위해서 또는 계엄령의 개몽 이게 다 불법을 자백하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계엄령에는 그런 요건이 전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나중에 계엄령이 그런 요건이 있으면 그런 거잖아요.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면 다 계엄령 계속해버릴 거 아니에요. 요즘에 방송들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걸 호소하기 위해서. 네. 또 요즘 같은 여당인데 한동훈 내 말 안 들어. 그래서 도저히 국정 운영할 수가 없어. 이걸 경고하기 위해서. 이렇게 돼버린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문명 국가에서. 그래서 탄핵 인용은 100%라고 저는 거의 보고요. 99.9%. 그러나 우리가 방심해서는 안 되지만. 근데 이게 저는 놀라운 게 국내의 경제 전문가들이 다 탄핵이 돼야 경제가 살고 민생이 산다라고 전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윤석열 체포 시도할 때 시도하는 것만으로도 환율이 안정되고 주가가 뛰고 구속됐다니까 환율이 안정되고 주식이 뛰고 네. 거기다 이제 마지막에 남은 게 신속 파면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경제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되 대신 방심하지 말고 네. 우리 이건 또 진보 중도 보수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외계인이 침공해서 한국의 민주주의와 국정과 경제 민생을 모두 파괴한 거기 때문에 좌우 중도, 진보 중도 보수 이렇게 아주 극우 극단 가짜뉴스 신봉하는 극소수가 아니라면 저희 국민들이 똘똘 뭉쳐서 이번 명절에도 자신 있게 너무 큰 싸움이 나올 것 같으면 피해야 되지만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나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자신 있고 당당하게 자료가 다 팩트가 다 확인됐으니까요. 네. 그 불법이라는 것도 다 확인됐으니까 자신 있게 가족들이나 친지들하고 이야기해서 압도적인 여론을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광수 대표님은 지금 이 계엄 탄핵 이 사태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네. 그러니까 일반 시민으로 제가 볼 때 일단 최근의 상황을 보면 조금 안타까운 측면이 있죠. 왜냐하면 여론조사 뭐 그게 네. 그 조작이라든지 뭐 예. 그러니까 과중하게 편중됐다. 진보 과표지 아니 뭐, 보수 과표지 네, 뭐 그런 영향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네. 어쨌든 저는 압도적으로 모든 걸 이겼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래야 네. 진짜 세상을 바꿀 수 있는데 조금 압도적이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아. 이런 예. 걱정이 좀 되는 네네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좀 지연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안 소장님 말씀처럼 100% 되죠. 네. 그런데 전 시간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예. 빨리 되고 그렇죠. 빠르면 그리고 빨수록 좋은 압도적으로 되고 네네네. 그래서 그냥 쉽게 말 싸그리 그냥 이걸 저희가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스물스물 뭔가 좀 예. 뭔가 좀 딴 얘기도 나오고 네네네. 뭐 여론도 그렇고 언론도 조금씩 이제 또 본색을 막 드러내는 언론들도 좀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좀 뭐랄까 걱정돼요.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이게 탄핵이 안 된다 이게 걱정되는 게 아니라 네. 저는 탄핵이 돼도 압도적으로 하고
그냥 싸그리 그냥 예.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될까봐. 안 소장님 9대0으로 어떻게 보세요? 9대0으로 이율 중순에 하는 게 음. 대한민국 경제, 민생, 민주주의, 그러니까 그다음 국정 안정에 제일 좋죠. 아니, 근데 2월 그렇게- 말 안에는 끝날 것 같고요. 그렇게 보는데 어. 사실 이제 이광수 대표님과 저희 같은 사람들의 걱정은 저 그 내란 세력을 엄호하는 국힘부터 시작해서 예. 정광훈 일당부터 싹. 시작해서 예. 거기가 스물스물 올라오고 그렇죠. 갑자기 뭐 여론도 좀 조금씩 예, 예. 올라간다고 맞아요. 하니까 걱정이 좀 되는데 현장에서 많이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저 바닥 민심은 예. 압도적으로 비상계엄과 내란에 대한 규탄입니다. 네. 그다음에 여론조사는 확실히 보수 과표집이 있고 그다음에 극우 극단 강경 세력은 여론조사가 오기만 하면 무조건 답을 해요. 그런 나머지 진보 중도 합리 보수 세력들은 지금 안 그래도 짜증나고 불안하고 네. 걱정되고 답을 안 해버리는 것도 있고 근데 다만 저희들이 조심하고 성찰될 부분은 아니면 제1야당이라든지 범야권이라든지 너무 뭐 오만하게 보인다든지 네. 벌써부터 완장을 찬 것처럼 보인다든지 아니면 불필요하게 말을 함부로 한다든지 사실 길거리 있는 국민들이나 민중들이 풍자라고 조롱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막 국회 안팎에서 너무 그렇게 그 비춰지면 중도층들 합리 보수층은 그런 데 실망을 하더라고요. 네. 뭐야 민주당 벌써부터 쟤들 또 꼴보기 싫어. 이제 이런 여론도 일부 생긴 거예요. 상황이 길어지니까 이미 그냥 끝나버렸으면 한편에 그냥 압도적으로 찬성하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 압도적으로 규탄하고 끝나는 건데 벌써 12월 3일부터 지금 네. 시간이 2달 가까이 되어 그러니까요.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모든 게 짜증나고 힘든데 일부 언론 그 다음에 또 조중동 뭐 정광훈 세력 일부 대형 교회 기독교 구세력들이 가짜뉴스를 엄청 퍼뜨리거나 아니면 최소 양비론 퍼뜨려요. 네. 이러면 거기에 영향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소위 뭐 기가 얕던 아니면 그 계엄 내란 세력은 더 진짜 잘못했지만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싫다 하는 분들도 꽤 있는 건 정말 냉정하게 어쩔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광희 대표님 초반에 이야기한 것처럼 제1야당 민주당이 무슨 일이 있어도 더 겸손하고 항상 더 정중하고 품격을 잘 지켰으면 좋겠어요. 분노한다고 해서 말을 막 함부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이런 와중에도 경제와 민생에 대한 이야기와 공부와 정책 제시를 끊임없이 해서 네. 정말 국민의힘이나 계엄, 비상계엄, 내란 세력보다 훨씬 안전하게 국정을 네. 제대로 경제와 민생을 살릴 세례란 걸 네. 명절 전에서 또 한번 보여줘야 됩니다. 근데 그런 네. 측면에서 조금 저는 안심했던 하나 뉴스가 하나 있어요. 네네네. 저희 설명절 되기 전에 예. 왜 국짐이 저기 설명절 인사하는데 인사하고. 우리 시민들이 막 욕하더라고요. 많은 그래서 분들이. 약간 괜찮다. 그거 하나 보고 그거 한번 보고 그게, 갈까요? 저희 그게 밑바닥 예, 민심이죠. 그러니까요. 바닥 그래서 민심입니다. 그거 한번 볼게요. 보시죠. 약간 역사 내에서 실랑이로 번지기도 했습니다. 부끄러우지 마라! 당신이 국회의원이야! 불태워라! 내란 빨갱이야! 내란 빨갱이라고! 윤석열의 가신 주제에 어디 뻔뻔하게 얼굴에 디베이고 있어! 부끄러운 줄 알라고! 국민의힘 불태워야 돼! 니네들이 대한민국을 죽이려고 했잖아! 니들이 대한민국을 엎고 시민들을 억압하려고 했잖아! 영업방해하고 있어. 우리 가게 다 방해돼요. 용산구에 권영세 뽑아주니까 헛짓하고 있어, 이 나쁜 놈. 당신들 때문에 성명절이 불편해. 그러니까요. 저게 저 그러니까 뭐 신문에서 뭐 여론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얘기 있었는데 저게 사실은 바닥에서 보여지는 민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예. 아직 뭐 민심과 그리고 우리가 시민들이 살아 있다. 네. 그럼요. 그래서 믿음이 또 갔습니다. 예, 아무리 민주당이나 또는 범야권이나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비토하거나 싫어하는 분들이 많다 하더라도 12월 3일 이혼 불법 비상계엄과 폭동 내란, 네. 그다음에 1월 19일 서부지방법원에서의 국헌 물론 목적으로 헌법기관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엄청난 폭동과 판사를 죽이겠다 쫓아다니고 막 이런 세력들을
우리 국민들이 용납할 수는 없죠. 그렇죠. 첫 번째로는 계속 말씀 진보 중도 보수 좌우 중도 합 네. 그러니까 모두 힘을 합쳐서 일단 그런 세력은 몰아내고 네. 그 이후에 진보 중도 보수가 선의 경쟁하고 정책 경쟁하고 누가 더 경제 잘하냐 누가 더 민생 잘 사냐 이걸로 경쟁하면 되는 그렇죠. 거죠. 저는 네. 그 민심이 이번에 네. 잘 드러났다 봅니다. 그 미국의 모닝 컨설트라는 유명한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로는 윤석열 지지율이 1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또 그런 지표도 네. 확인하셔서 여러분 너무 불안하실 필요 없다. 다만 우리가 방심하거나 네. 오만하거나 이런 것은 정말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그래도 조금 합리적인 사람들이 내란이 잘 됐다 이런 소리는 차마 못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그 양반들이 뭐라고 이제 이 국면을 전환하려고 헛소리들 하고 있나 보니까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가 부정선거. 어? 그거는 뭐 이제 갑자기 부정선거. 네, 그러니까 뭐 부정선거가 있었을 수도 있으니까 그걸 잡으려고 했던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물타기들 하고 그래도 헛소리들 하는데 위헌이고 불법이에요. 예. 아니 많이 부정선거가 있었다. 그럼 일본 대통령실에서 법무부라든지 검찰이 특별 수사 지시를 내릴 수도 있고 증거를 네. 가지고 아니면 자기들이 고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럼요. 그럼 수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수사기관이 얼마나 많은데 예. 그다음에 뭐 감사원이 뭐 선관위 아무리 감사를 안 받는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선관위 제한 다른 헌법기관들이 네. 선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검증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런 거 했는 하나도 거치지 않고 쿠데타를 했기 때문에 무조건 불법입니다. 그렇죠. 부정선거 때문에 했다 하더라도 더더욱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유가 안 되거든요. 그것도 네. 전시하고 내란 그 사변 사태가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아니 선관위가 지금 수백 개의 소송에서 다 이겼어요. 네. 부정선거는 단 하나의 증거가 없습니다. 그런 근데 하도 지금 그 대형교회 일부 네. 극우 세력들이 가짜 뉴스를 너무나 퍼뜨리니까 네. 막 일부 극우 언론사까지 끼고 흔들린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저는 이것은 금방 정리된다고. 그러니까요. 이번 명절 때 아마 많이 정리될 걸요 오히려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시국을 보면서 근원적인 또 고민을 또 하게 됐어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유튜브라든가 뭐 이런 언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개인화되고 그러면서 저는 민주주의라든지 여론 형성 이런 것들 그리고 가짜뉴스도 많이 없어지고 그럴 줄 알았어요. 네. 그런데 오히려 더 이 미디어가 발전되고 또 개인화되고 이러면서 이런 가짜뉴스가 더 퍼지는 거죠. 네. 야, 그래서 이건 조금 저희가 근원적인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거 예. 아닌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뭐 여론이라든지 언론도 독점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거 아니야? 네. 라고 생각했는데 네네. 더 심각해지는 아하. 상황. 그래서 과연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는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에도 나오는데 결국 우리가 이런 통신 수단이 발달하고 이렇게 한 게 네. 민주주의도 발전시켰지만 전체주의도 발전시켰다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히틀러가 예.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전국에요 라디오를 배고시킨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자신의 예. 가짜 뉴스 선동을 퍼뜨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는 그러면 뉴스를 직접 보게 되고 뭐 TV를 보면서 야 우린 민주화 빨리 되겠지 생각했지만 오히려 그러면서 전체주의가 더 확장되는 그러니까 예. 뭐 양극단이 아하. 발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대한민국이 좋은 쪽으로 가려면 결국엔 이런 것들이 이제 AI 혁명이 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긍정적인 쪽으로 이끌어갈 건가 이런 어떤 담론도 저희가 생각해봐야겠다. 아, 역시. 그러니까 인터넷과 어. 컴퓨터가 보급되고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이렇게 보편화될 때 네. 이건 정말 전자민주주의, 사이버민주주의 이제 일반인들의 그쵸. 민주적 참여나 정보 공유가 네. 확산된다.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됐는데 그쵸. 네. 이제 그것이 시간이 가면서 이제 유튜브 그다음에 뭐 다른 SNS 개인과 활발화됐는데 역설적으로 그 대다수가 그 정보라는 공간에서 참여하면 정보 공간에 참여하는데 거기에 전체주의의 싹이나 가짜뉴스의 그쵸, 싹이 있다는 거죠. 독보석 그다음에 그러니까 코인파리의 독보석들이 맞아요. 팍 들어서 가지고 그걸로 상당한 세력을 확대하는 맞아요. 그런 나쁜 계기가 됐다는 것도 그렇죠. 어. 너무 가슴 아프지만 제가 그래서 요즘 사실이죠. 그 보수 악당 유튜버들을 좀 보고 있거든요. 네. 굉장히 힘들어요. 네. 보는 게 굉장히 힘들긴 한데 아이고, 너무 힘드시죠. 제가 왜 이런 메시지들, 이런 이야기들이 사람들이 왜 속을까? 네.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연구 대상이죠. 네, 연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수록 자 심지어 조중동마저도 부정선거는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네. 전환길이 같은 정말
전환계. 200만 네. 명의 공무원 그 네, 역사 예비 감사합니다. 수험생들이 200만 명이 넘는 제자가 있다는 네. 전환기 같은 자가 전 용서가 전자 개표를 해서 부정선거라는 황당. 그 사람은 개표를 한 번도 안 먹어. 그래서 저는 네, 제가- 성관이가 너무 웃긴. 성관이를 좀 성관이가 지난 총선 때 네. 개표 어떻게 했는지 영상 만들어서 아니, 그거 제가 집집마다 한번 보내주면 말씀드릴게요. 되잖아요. 대한민국에서 네. 개표 선거 과정 직접 해보셨잖아요. 개표 과정을 제일 잘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접니다. 왜냐하면 제가 치른 선거, 또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할 것 없이 모든 선거에 다 제가 관여를 예전에 네. 했었기 때문에 참관도 엄청 하시고 본인 선거도 이걸 하시고. 제일 잘하는데 짧게만 설명드릴게요. 영광 법성포 찐 국내산 완전히 맛있는 기름기가 잘잘잘잘 흐르고 너무 고소하고 간이 적당하고 제가 먹어보고 아주 찐 감동을 한 바로 그것. 영광 법성포 굴비. 백화점 가격 어디 뭐 유명한 마트 가격에 반에 반값. 그런데 믿을 수 있는 이름에 여러분 영광 법성포 이름 쓰면 진짜예요. 거기 산이 아니면 이름을 못 씁니다. 예, 그리고 설 선물하시라고 포장 박스까지 저렇게 은은한 남색으로 아주 고급스럽게 예, 딱 해가지고 막 천년을 담다 이거 멋있게 놨고요. 저 굴비 저 끈으로 싹 저렇게 이렇게 두릅으로 묶은 거 있죠. 저게 또 고급스럽잖아요. 해서 기가 막힌 예 그리고 또 윤석열 구속 축하 기념으로 우리 사장님께서 추가 할인까지 해서 거의 뭐 제가 볼 때는 뭐 남기시는지 모르겠어요. 거의 막 노마진이야. 너무 싸. 여러분. 근데 아무리 싸도 맛없으면 꽝이죠. 예, 제가 먹는 장면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요. 영광포 법성 굴비. 와. 럭셔리하게 뜯어 먹겠습니다. 쏘하고 기름기가 정말 찰지고 와 살이 정말 쫀득쫀득하고 아주 기름이 고소한 게 고소해 찐입니다. 싹 반을 딱 잘라서 굴비 살을 또 싹 발라가지고 막 한 밥에 많이 올려서 기가 막힙니다. 조선시대 왕이 이렇게 먹었을까 싶을 정도로 호사로운 맛. 이거 발리는 것도 괜찮다. 그냥 밥을 한 숟갈 딱 뜨거 그냥 짧게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이제 일단 투표나 선거를 뭐 조작한다고 하려면 그 단계를 보는데 여러분들이 잘 모르세요. 그냥 투표하러 가면은 그냥 뭐 명부 확인하고 투표지 받아서 투표함에 찍고 나오기만 하시는데 여러분이 잘 모르시는데 거기 이제 공무원들이 있죠. 요거 이렇게 명부 확인하고 투표지 주는 사람이 있는데 있죠. 그 사람 말고 여러분 다음에 투표장에 가보시면 그 이상한 사람들이 앉아 있어요. 네. 참관인들이. 네, 그걸 이제 투표를 참관하는 투표 참관인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이 투표가 잘 되고 있는가, 누가 2장씩 넣나, 투표장에서 불법이 없나 이런 걸 검사하는, 감시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그럼 누가 임명하냐면 각 후보와 정당이 임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에 출마하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참관인을 보내는 거예요. 그 후보가. 그래서 적어도 후보 전부 다 보낼 수 있고요. 원내 정당이 다 보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투표장에 국힘, 민주당, 뭐 이상한 당, 먼 당 할 거 없이 다 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선관위 공무원들이 저걸 짜고 투표함을 어떻게 했을까? 2개씩 넣었을까? 3개씩 넣었을까는 아예 불가능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투표가 끝났어. 밀봉하고 투표 실어가지고 개표장으로 옮기는 데까지도 참관인들이 다 따라갈 수가 그렇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개표장으로 함이 왔어. 아직 풀기 전에 몇 개가 제대로 밀봉 상태로 왔는지를 다 확인받습니다. 그렇죠. 이걸 누구한테 확인하냐면 이것도 선관위가 확인하지만 개표 참관인이 또 확인해요. 이 개표 참관인은 또 누구냐? 아까랑 똑같습니다. 각 후보와 정당이 보내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상 없죠 뚜껑 엽니다. 이걸 다 확인을 받고 뚜껑을 열어요. 근데 그때 이거 왜 열렸어? 이거 다 확인이 됩니다. 네. 예. 자, 근데 이제 열었어. 열면 어떻게 되냐면 아까 그 전환길 그 강사처럼 멍청한 사람들이 현장도 모르고 헛소리 하는데요. 전자개표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수개표예요. 지금도 수개표인데 왕창 쏟아. 그래갖고 공무원들이 예. 분류를 해요. 예.
수개표 그러니까 수개표.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장사가 끝났어. 그럼 금고에 이제 돈이 쌓여 있잖아요. 그걸 여기다 엎어요.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세기 좋게 손으로 다 세는 거예요. 그래서 보기 좋게 10장씩 이렇게 너도 10장 세, 너도 10장 세, 나도 10장 세 이렇게 세요. 그런데 손으로 세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돈 세는 기계에다 넣고 탁 하면 세지잖아요. 네. 그것만 세주는 거예요, 기계가 대신. 그렇죠. 그래서 10장씩 다 알아서 세고 그걸 쫙 넣어. 그러면 후보자별로 딱 자동 기표가 돼서 짝짝짝 뿌려져요. 그러면 박시동표 10개 여기 딱 나오고 안진걸표 10개, 이광수표 10개가 딱 나와요. 그럼 그거를 다시 봐. 다시 여기서 또 한 번 재검표를 해요. 그래서 그렇죠, 그렇죠. 박시동표 10개라고 해서 딱 기계가 분류해 준 걸 다시 손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네. 여기 이상하게 들어있네. 여기서 걸릅니다. 또 안진걸표 다 걸러요. 그래서 이상 없다고 수개표가 다시 한번 끝난 것만 갖고 숫자를 개수를 또 딱 한 번 끝내고 요걸 이제 다시 돈 세는 통에 넣듯이 넣어요. 그래서 탁 해서 개수가 딱 맞는지 다시 한번 또 확인하면 거기서부터 전자로 이제 10개 딱 이렇게 해서 프린트가 딱 돼요. 전자가 아니고 10개 이제 개수기에 넣은 걸로 딱 프린트가 되고 이때 이상한 거 무효이거나 애매하게 찍힌 것만 밖으로 나가요. 이 밖으로 나간 건 따로 뽑습니다. 따로 뽑아서 각 후보 진영이 보는 데서 이의 없이 집계가 끝나야 돼요. 예. 야, 내가 볼 때는 박시동 쪽으로 더 많이 찍히고 안진걸 쪽으로 덜 찍힌 것 같은데 왜 이거를 박시동으로 안 하고 무효로 넣었어? 싸움 뭘로 나고 넣었어? 난리 싸움이 나요. 납니다. 당연하겠죠. 현장에서 이거 한 펴가지고 전쟁이 나요. 각 모든 후보가 동의할 때까지 동의가 끝나야 되고 안 끝난 표는 마지막까지 올라가가지고 선관위원들이 직접 나와서 규정이 어떻네 저쩌네 하면서 그 사람들이 직접 매깁니다. 그 마지막으로 OX를 치고 도장을 찍고 이거는 무효입니다. 이거는 박시동 표가 맞습니다. 안진걸 표가 맞습니다라고 도장 찍어주는 선관위원장이 누구냐면 판사예요. 판사죠, 판사. 여러분 동네에 있는 지나가는 아저씨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 지역 관할 법원에서 이거 전담하는 가장 유능한 판사가 와서 선관위원장을 겸직하는 거예요. 네. 그 사람들이 와서 나중에 판결을 해내고 그게 다시 더하기가 합쳐져서 최종적으로 우리 동네 몇 표가 찍어지고 거기를 다시 한번 이상 없이 확인이 돼야 검표가 끝나요. 근데 여기도 이의가 있다. 그러면 현장에서 다시 재검표합니다. 예. 심지어 소송도 걸면 네. 아니 그러니까 여기는 저희가 전자개표가 아니고 위조가 개입될 여지가 없어요. 저희가 진짜 21세기 답답하다, 진짜. 문명 국가에서 네. 수백 번의 선거를 무난하게 치른 이승만 때 부정선거, 지금 국힘당 윤석열이 뿌린 이승만이나 박정희 했던 부정선거를 그게 부정선거지 이놈들아. 이 20세기 문명 국가에서 이걸 부정선거라고 그 지가 당선된 건 부정선거 아니야. 국힘당이 지방선거도 앞선 그것도 부정선거가 아니야. 총선만 부정선거래. 그것도 말이 안 돼. 여러분 제가 한 번 더 붙일게요. 자, 그럼 선관위 공무원들만 투표 사무하냐? 개표 사무 아니에요, 여러분. 이 투표는 너무나 전국적인 행사이고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맞습니다. 일반 교사 공무원들도 지원을 다 나옵니다. 그렇죠. 수당을 좀 받겠지만요. 그래서 그걸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의무적으로 배속돼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자체 당연히 공무원하고 생각하세요. 교육 공무원들이 그렇죠. 사실상 무차별적으로 들어가기 예. 때문에 선관위 진보 공무원- 보수 상관없어요. 선관위 공무원들이 아무리 부패 갖고 짠다. 선관위도 성향이 다 달라요. 진보 중도 보수들이 다 있겠지. 직원들이 온천 불가능하죠. 그럼 선관위가 설령 100번이라고 짰다더라도 그 투표 현장 개표 현장에는 교사 공무원들, 경찰 공무원들 엄청 와서 그렇죠. 똑같이 사무를 수행을 해요. 수당을 네. 받고요. 그 사람들도 다 지지하는 정당이 서로 다 달라요. 근데 어떻게 거기서 부정을 합니까? 네. 그다음에 자 전자개표를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부어서 손으로 먼저 이렇게 다 다 맞춰놓고 숫자 손으로 세놓고 대충 네. 맞춥니다. 그것을 전자 개표가 아니라 전자 검표기죠. 검표. 그렇죠. 네. 검표기에 돈 세는 기계라고 생각하시면 돈 세는 돼요. 것처럼 예. 분류를 합니다. 예. 그다음에 그것을 개수기에 넣어갖고 또 네. 개수기가 천천히 간대요. 천천히. 네. 저도 참가를 해서 보내. 그래갖고 박시동 편지 아니면 다 그러니까 몇 단계로 검사를 손으로 하는 거냐. 중간에 전자 개표기는 개표기가 아니라 검표기. 네. 검사를 해주는 보조제 역할만 하는 거죠. 네. 그리고 그러니까요. 네. 아유, 이게 그래서 그것도 만약 결과만은 소송을 할 수가 있는데 다 그동안 재개표까지 한 경우가 꽤 있어요. 한 번도 선관위가 진 적이 없어요. 부정선거로는 단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얘기를 이제 우리는 한번 우리 아유. 방송 들으시는 분들에게 한번 정리해드리고 고향에 내려가서 또 지지 말고 잘 말씀하시라고 해드리는데
폭도 세력들이나 전환길 같은 사람들한테는 아마 말해도 안 말해도 되겠어요. 들을 생각이 안 없는 돼요. 것 같아요. 그래서 선관위가 그냥 저는 네. 그 개표 과정 있잖아요. 영상으로 압축해서 네. 그 집집마다 선거 때 보내주잖아요. 그럼요. 예. 뭐 예를 들면 우편으로 보내면 돈이 들 테니까 네. 뭐 홈페이지도 올리고 카톡으로 보내달라는 사람들 이렇게 대대적으로 개표 과정입니다. 네. 자 보십시오. 전자개표가 아닙니다. 그럼요. 기본적으로 수개표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전자검표입니다. 그리고 참관인과 공무원들이 수십 명이 이걸 그럼. 눈을 부릅뜨고 감시합니다. 아, 그 투표용지 저 총선 때 다 줘서 세보라고 그러세요. 아 그렇죠. 그거 아, 그거 하자 그러면 안 해요. 그러니까 아니 그럼 지네들이 세보라고 다. 자, 그러면 그거 보관하는 거 지난 법이죠. 총선도 보관돼 법이 있죠. 있거든요. 네. 다 다 까서 세보라고. 하자 그러면 네. 그럼 국민의힘 세력이 안 한다 그래요. 대신 만약에 맞았어 그러면 그 비용과 다 청구해. 다 청구하고 그렇죠. 그래서 당선된 국짐한테- 거를 또 지들이 부정선거로 당선된 거잖아요. 예. 당선된 사람도 부정선거 아니에요. 그치, 그치. 다 사퇴해야죠. 예, 그래서 정책내 법사위원님 그랬잖아요. 자 여기 우리 국민의힘 법사위원님들 부정선거로 당선된 분 계십니까? 그랬더니 아무도 손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이런 거 같아요. 뭐냐면 윤석열이 예를 들어서 서문시장을 가요. 근데 다 나 좋아하는데 왜 총선에 진 거야?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왜 이게 달라? 네. 보니까 그래서 뭐 비밀번호가 어떻고 뭐 중국이 어떻고 아이. 막 이런 얘기가 이제 들어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확증 편향이고 예. 전형적으로 그러니까 문제가 있지 개인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정신병적 예, 예. 양상이고. 그렇죠. 망상이죠. 근데 예. 부정선거론도 부정선거 때문에 하도 계엄 살고 없으니까 음. 억지로 꺼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네. 왜냐면 그거라도 먹고 그거라도 이렇게 반격하려고 하는데 실제로는 명태균 게이트와 윤석열 김건희 특검을 막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많습니다. 저는. 그렇죠. 나중에 다 밝혀질 겁니다. 저는 네. 명태균이 압박해 오니까. 그럼요. 네. 거기다 그러니까 김건희 사실 특검, 김건희 이탈표도 예. 늘어난다는 그러니까 게 김건희 이게 그러니까. 다 나올까봐 예. 야 어떡하지 하다가 예. 그렇죠. 그럼 그 잠깐 하고 뺄까? 네. 뭐 이요. 아무튼 예. 네, 예. 말도 안 되는 얘기에 속지 마시고 그러니까요. 빨리 우리가 이 탄핵 국면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정권 교체해서 이제 경제 살리고 그쵸. 평안한 또 정상적인 삶으로 빨리 돌아갔으면 네. 좋겠다는 맞습니다. 생각을 하고 예. 맞습니다. 다시 한번 예. 여러분들의 그 해피 명절을 네. 기원하는 예. 방송을 그래서 가졌다 이런 말씀 네. 드리고 그럼 저희가 두 분이 마무리 인사 한번 제가 해주세요. 셋이 각자. 모인 예. 것만으로도 우리 네. 애청자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아유, 아유. 쑥스럽지만. 네, 네. 아 저는 이야기 마지막 하고 싶어요. 네. 보니까 명절 지원금, 물가 네. 지원금 김제시하고 영광군은 1인당 100만 원을 줘요. 오. 그 강진구는 출생률이 2배 가까이 늘어났는데 지역화폐를 60만 원을 줘요. 네. 중앙교부는 아동화폐 10만 원 외에. 너무 부럽지 않으세요? 네. 물론 재정이 충분하냐는 논란은 그 안에 있을 겁니다. 제가 그런 논란은 충분히 인정을 하면서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다음 추석 때는 물론 이제 정권 바뀌면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나 물가 민생회복지원금을 요구할 수도 있지만 다음 추석 때는 우리 지자체도 이거 해달라고 당당히 요구하셔야 됩니다. 네. 동네 경제 살고 가정 경제 삽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동네 경제 살고 가정 경제 살아서요 세금 더 냅니다. 그러면 또 지자체 재정 확충으로 연결됩니다. 선순환으로. 저는 김제시와 영광군이 너무 부럽더라고요. 1인당 100만 원씩의 네. 민생회복지원금, 야. 물가회복지원금을 네. 주니까 정말 근데 여기서 그 군이 망하느냐? 저는 절대 안 망한다고 네. 봅니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재정을 운영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투자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자 하는 대한경제 부흥회 자본이 말하지 않는 자본주의라는 우리 홍사원 기자님과 박시동, 이광수 두 분이 쓴 이 책들에도 제가 많이 써놨지만 투장, 그러니까 투표, 투쟁, 투자, 삼투가 세상을 바꾼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호소드리고 이번 명절 때 여러분 방심하지 말고 자신 있게 윤석열 이 비상계엄 위원 불법 계엄 내란 일당의 이야기는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100% 네. 거짓말. 정말 다 팩트 체크 됐습니다. 자신 있게 좀 주변에 아직도 그걸 믿는 분들이 있다면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광수 대표님도 마지막 인사. 저는 이제 명절이니까 가족분들 만나시고 뭐 이런저런 얘기 중에서 정치 얘기도 하시고 뭐 그러니까 전국 얘기 하시는데 우리가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다. 우리는 정의다. 그리고 옳은 말을 하고 있다. 예. 근데 거기서 그러네요. 뭐
뭐 선거가 어떻고 야뭐 오른팔이 뭐 왼팔이 이런 얘기 말도 안 되는 얘기 다. 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게 정답이고 네. 옳은 말을 하고 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옳은 얘기하면서 전달해 주시고 그래서 저는 이 여론이 더 막 이렇게 들끓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야 빨리 속도도 빨라지고 그렇죠. 대한민국이 빨리 좋아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또 자신감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목소리 또 크게 내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씀 네. 드립니다. 좋은 말씀이시네요. 옳은 우리가 왜 쫄리냐? 그렇죠. 아, 옳은 얘기 더 뭔가 당당하게 쫄리지 하자. 말자. 네. 뭔 그럼요. 자신 있게. 맞습니다. 자신 네. 있게. 네. 아무튼 오늘 명절 앞두고 저희 셋이 오랜만에 경제 구조대로 컴백했는데 네. 여러분 설 명절 더 즐겁고 네. 조금이라도 더 평안하고 행복한 명절 되시기를 기원 드리고 저희는 또 다음 기회에 또 찾아뵙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오늘 예. 저기 민생 살리러 저희는 가나요? 또 지역 경제 살리러 당연히 갑니다. 살려야죠. 지금 얼마나 어려운데요. 네. 명절 특수가 네. 없었잖아요. 연말 아, 산타랠리 연말 특수 우리나라 이번에 우리나라만 없었는 거 아시죠? 그렇죠, 그렇죠. 오죽하면 12월달 카드 사용량이 11월보다 10%가 줄었어요. 이건 참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어떻게 11월보다 12월달 카드 사용량이 줍니까? 송년회야죠, 크리스마스 즐겨야죠, 연말 연시 우리 국민들, 그럼요. 가정들 네. 다 뭔가 이벤트 있었죠. 근데 무려 10% 줄었더라. 이건 네. 경험하고 내란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그럼요. 거거든요. 이 예. 나쁜 놈들 진짜. 그래서 저희라도 예. 이번 명절 전후에서 조금 더 소비를 늘렸으면 늘리는데 근데 돈이 진짜 없는 분들. 맞아요. 그래서 제가 꿀팁 드렸잖아요. 어카운트 인포앱 까시고 명절 네. 고속통행료 면제 받으시고 자동차세 1월달에 되면 5% 할인 받으시고 이런 거라도 좀 좋습니다. 보충을 하자. 네.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지역 경제 많이 살릴 테니까 여러분들 각자 속한 곳에서 지역 경제 살리시고 명절 끝에 다시 한번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